네, 이번 코너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 최신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크립토온입니다. 세계 최대 블록체인 포럼인 컨센서스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가상자산 규제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또 가상자산이 상장지수 펀드나 인공지능 기술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를 두고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행사를 직접 다녀온 연합인포맥스 디지털자산평가본부의 정유준 PM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고 오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4에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요. 네. 거기서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크립토의 판도가 이제 열릴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코인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라든지 기술 그리고 또 지금 전통 자산에서도 어떻게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는지 좀 복합적으로 다 논의가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이번 주제가 미래를 탈중앙화한 10년이라고 해요. 예, 행사가 이제 10년 정도 열렸다고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잡혔냐면 이제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네. 예, 그거를 이제 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해보자 해서 탈중앙화한 10년이다. 예,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네네.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총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네네. 예. 행사가 진행된 지 처음으로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나 됐군요. 네, 예. 이게 보통 참석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15,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나왔다고 해요. 참석만 15,000명이요. 예, 네. 근데 이게 규모를 따졌을 때 참가비가 적지가 않거든요. 이제 얼마나 하나로 한 200만 원 이상. 한 번 참가할 때 200이요. 예, 네. 근데 이게 15,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는 거는 그 금액적으로도 규모가 엄청난 행사이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도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 돈을 받겠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또 앞으로의 내러티브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 예, 그래서 많이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나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연설자들 라인업이 우선 엄청나게 화려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물론 주요 메이저 재단들도 많이 왔지만 네네. 가장 눈에 띄던 거는 이제 미국 대선 후보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또 이제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아크인베스트의 자산운용사 CEO인 캐시 우드가 나와서 예, 현물 ETF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주식시장에서 돈나무 언니를 통하는 맞습니다. 예, 돈나무 언니가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폐 정책을 결정하는 SEC양 CFTC 위원이 나와서 서로 같은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연사로 이 캐시우드 CEO가 나서서 주목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말들이 좀 나왔습니까? 예,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멈출 수 없다. 예, 비트코인은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돈나무 언니가 얘기를 했고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니까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니까 어떤 걸 막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는 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가 없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단계다. 예, 기관들이 이제 자금을 직접 투입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ETF가 또 상장되고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시우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됐고 비트코인이 더 넓은 투자자층에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또 어떤 캐시우드 CEO가 또 한 말 중에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있었습니까? 마지막 얘기 중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뭘 더 선호하시냐? 예. 예, 그랬더니 그냥 박수를 딱 치면서 물론 무조건 비트코인이다. 예, 이렇게 좀 호언장담한. 네. 예. 이더리움도 얼마 전에 ETF가 일부 상장되는 호재가 있었는데도 예. 그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예,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예, 솔직히 좀 놀랐다는 반응이었고요. 예, 대선을 앞두고 조금
대선의 재료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ETF에 더 진심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는 또 어떤 게 다뤄졌죠?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나와서 월가에서 바라보는 암호화폐는 어떤지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네. 골드만삭스에서 나와서 예,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그리고 금융 상품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산 클래스들을 토큰화하는데 조금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큰화라고 하는 건? 저희가 뭐 저희 국내에서도 얘기가 나온 토큰 증권이라고 하고요. 실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이제 그 토큰으로 지분을 나눠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화를 한 다음에 그 지분을 이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렇죠. 유동성을 불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가 이거를 기획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고객들이 원해서 시작을 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마저도 역시 대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가상자산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예,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그 다음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논의됐죠? 예, 이게 전통금융과 암호화폐가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네네. 예, What's next for TradFi라는 주제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때 한 가지 되게 눈에 띄던 게 스테이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스테이킹이 뭐냐면은 저희가 원화나 달러를 이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듯이 네. 암호화폐를 예치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고객들의 코인들을 수탁을 받아서 어딘가 이제 블록체인에다가 락업을 걸고 네. 거기서 이제 현금 흐름을 발생을 시켜서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이루어졌고요. 예금처럼 보관하고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그 이제 앞으로 나오는 돈의 주체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요런 게 향후 금융기관들은 스테이킹을 되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도 요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역시 토큰화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예, 뭐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네요. 네. 또 이어서 그 가상자산 규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요. 예, 가상자산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가 이제 SEC랑 CFTC가 있죠. 네. 저희는 실제로 그 두 개의 이제 기관이 서로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기 토론에서는 경쟁보다는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규제 활동과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최근에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이라고 해서 FIT 21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규칙 제정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이 규칙 제정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안을 낼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달라 이런 좀 부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정화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그런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도 이제 향후 볼 수는 있겠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제 연기금에서도 일부 투자를 하는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렇게 선행적으로 좀 논의가 되면은 저희 에이펙 쪽에서도 이제 충분히 그 국가에서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될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정가에서도 굉장히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런 많은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네. 당연히 표를 위한 거겠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나 그 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실제로 요 다음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결국 헤게모니, 패권을 누가 장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Which country will win the War for Web3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웹3의 중심은 미국이 장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앞서 얘기했던 그 FIT 21 뭐 액트 같은 그 정책도 이제 국가에서도 좀 풀어주는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정책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미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실제로 법인들이 이제 하나씩 열리고 있고 또 자금도 이제 싱가포르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도 얘기가 나왔고, 그렇습니까? 예, 한국은 이제 규제가 풀리면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갈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이어졌었고요. 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라틴 아메리카, 나이지리아, 캐나다 같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거나 인구들이 젊은 인구가 많거나 규제 친화적인 곳도 앞으로 웹3의 성장성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좀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연사 중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미국 대선 후보인 로버트 F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연사로 무대에 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단에 섰다고 말씀을 예. 주셨는데 어떤 좀 발언이 나왔습니까? 그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이 바로 나왔어요. 네. 예. 암호화폐, 블록체인, AI, 인공지능에 자본을 유입시켜서 미국을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는 이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말에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의 애견인들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가 더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하나의 그런 좀 내러티브로 작용을 했던 게 표심을 물론 젊은 분들의 표심을 얻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대선 주자들이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친 가상자산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주요 신기술도 이제 대거 좀 소개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나왔습니까? 요즘에 어딜 가나 이제 AI는 항상 들어가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네, 대세긴 하죠.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좀 편하게 쓰는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됐었고, 예, 근데 아직까지 이게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확장성, 보안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었고, 좀 그냥 UI 유저 단에서 좀 편하게 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내 계정의 잔고가 얼마야 했을 때 AI가 이제 언어 LLM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 그 정도 수준이요. 예, 그 정도 얘기가 좀 나왔었고, 네. 이제 웹3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거든요. 네. 근데 지갑을 실제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코인을 다 거래소에서만 보관을 하시고 외부로 지갑으로 빼시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10에서 20%만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직접 개인들이 이제 관리를 하신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갑의 사용성을 좀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소감도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그 앞서 계속 이제 좀 주요 키워드들을 모아서 이 행사가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가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 기술과 규제들이 논의가 됐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네. 예, 트럼프가 항상 얘기를 어디서 하던 많이 들어본 대사가 있는데. 마가라고 밈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보면서 조금 마냥 마음이 좋지만 않았던 게 우리나라가 좀 또 밀려나는 건 아닌가. 또 여기서 저희도 잘할 수 있는데 좀 남의 집 잔치에 있다 온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앞으로 좀 우리나라에서도 친 암호화폐적인 정책이나 규제들이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내년 행사가 이제 홍콩하고 토론토로 이제 장소를 옮긴다라고 하는데 예. 아시아로도 이렇게 좀 아시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제가 좀 느껴졌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도 행사가 열리고 그럴 때 예. 어떤 시장 참가자들이 또 많아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주목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포럼을 다녀온 정효준 PM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